그동안 나는 특별한 인간이라는 최면에 걸려 살아왔는데 그 최면이 한순간에 풀리면서 역시 나도 별 수 없는 평범한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너무나 막막했다. 그러나 돌을 닦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품었던 모든 욕심을 버리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보자고 결심했다. 죽은 가게를 살리는 일은 맨땅에 헤딩하기보다 어려운 일이었고 설상가상으로 IMF 때문에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었다. 게다가 계절은 겨울이라 여름 음식으로 인식되던 쌈밥은 장사가 더욱 안 되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지금의 백종원이 되기까지 우리가 몰랐던 찐 인생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백종원은 어떻게 지금의 백종원으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백종원이 직접 밝힌 식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부자도서관이 준비한 내용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절망 중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니던 70년대의 예산은 시골 중에서도 한참 외진 시골이었다. 그러나 음식 까다롭기로 소문난 아버지 덕에 그 시골에 살면서도 우리 집은 먹는 것 하나만큼은 서울의 웬만한 부잣집 저리 가라 할 정도였다. 일주일에 2번 홍성이나 온양 등 근처의 시내로 나가 외식을 했고 주말이면 온 가족이 오로지 외식을 하기 위해 서울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어머니는 주로 충청도 토박이 음식을 만드셨다. 워낙 타고난 손맛도 좋으셨지만 입맛이 까다로운 아버지 덕에 요리 솜씨가 늘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학사 장교로 군대에 갔던 내가 말년에 간부식당의 관리 장교로 근무했다면 누가 믿을까?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나는 특이하게도 보직으로 포병 장교를 받았다. 먹는 것에 아무리 까다롭다지만 외부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군인 신분이었기에 대부분의 식사는 부대 내의 간부 식당에서 해결해야 했다. 그런데 군대 밥이라는 것이 제대로 나올 리 만무했다. 군대 반찬이 항상 불만이었다. 먹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기분까지 나빠지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나 역시 먹는 것이 마땅치 않은 군 생활이 짜증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없고 맛이 없는 간부 식당의 음식에 짜증내는 사람은 부대에 오직 나 한 사람뿐인 듯 했다. 어느 누구도 음식에 대해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다. 제대를 1년 정도 앞두었을 때 나는 본부대 병력을 관리하는 보직을 맡게 되었다. 하루 종일 병사들에게 사격이나 훈련시키고 연병장에서 축구나 족구 등 운동을 시켜야 해서 병사들과 함께 땀 흘리며 뒹구는 보직이었다. 나는 그런 임무가 싫었다. 우리 부대에는 나 외에도 보직에 불만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 바로 본부대의 인사계였던 고 중사였다. 인사계 보직은 본 부대에 관련된 모든 잡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업무였다. 그런데 고 중사는 군인이란 직업을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아서 얼굴도 행동도 체력도 모든 면에서 군인이었다. 이런 고 중사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 간부 식당 관리였다. 당시 부대 내의 간부 식당은 맛이 형편없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하신 남장군님이 한 입맛 하는 분이었다. 점심 식사만 하고 나면 본부대장을 불러놓고 형편없는 음식에 대해 닥달을 하실 정도였다. 그 바람에 계속해서 간부 식당 관리자가 바뀌다가 결국엔 본부대 인사계인 고 중사가 맡게 되었다. 천상 군인인 고 중사에게는 주방에 드나들고 식재료를 구매하러 시장을 다니는 일이 엄청난 스트레스였다. 수치스럽게까지 생각할 정도였다. 나는 매일 끙끙거리는 그를 찾아가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노하우를 전해주고 식단 짜는 것을 도와주었다. 고 중사는 나를 대신해서 병사들을 이끌고 훈련과 운동을 시켰다. 그러다 보니 본부 대장의 묵인하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예 보직을 바꾸어 버렸다. 내가 처음으로 직접 조리실에 들어가 계란 프라이와 제육볶음의 메뉴를 내던 날 간부 식당을 찾은 장교와 하사관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간부 식당의 음식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것이 나만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다만 표현을 안 했을 뿐이었다. 이렇게 해서 군대 사상 최초로 장교가 간부 식당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장교라 해도 식당 안에서 취사병들 나름의 텃세가 기다리고 있었다. 백중희님은 뭘 할 줄 아십니까? 군대의 취사병들은 대부분 사회에 있을 때 요리를 했던 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요리 경력 하나 없는 초짜로 취급한다.
그러니 그들의 길을 꺾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 가만히 보니 식당 보조였던 취사병들은 음식이야 어깨너머로 배운 정도였지만 칼솜씨 하나는 기가 막히게 좋았다. 그렇다 그들보다 잘하는 뭔가를 보여줘야만 기선을 잡을 수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멋진 칼을 하나 사고 물을 몇 개 사왔다. 그러고는 매일 밤 장교 숙소의 내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3-4시간씩 무 채썰기를 연습했다. 가로세로로 정확하고 곱게 매일 밤마다 무를 썰었다. 연습한 지 보름 만에 드디어 채썰기의 달인 비슷하게 되었다. 이제야 기선을 제압할 기회가 온 것이다. 얘들아, 오늘은 콩나물 무침 대신 무생채를 해라. 길이는 7cm 가로세로 0.5cm로 정확하게 채 썰어야 한다. 취사병들은 말도 안 된다는 듯이 내 말을 비웃었다. 어떻게 그렇게 썰어요? 무채 써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비웃는 그들에게 나는 큰 소리로 당당하게 말했다. 한심한 놈들, 여긴 군대야. 군대는 한마디로 각이다. 얼른 가서 무 하나 가져와. 그리고 너는 자를 가져다 재. 다다다닥 다다다닥. 정확한 크기로 날렵하게 칼질을 하는 내 모습에 취사병들은 하나같이 입을 떡 벌렸다. 그들은 칼 다루는 내 솜씨에 감동을 받았고 나는 일순간에 그들을 제압해버렸다. 하도 오랜만에 칼을 잡으니 잘 안 되네. 말은 안 했지만 원래 음식하던 사람이야. 취사병들은 내 말을 그대로 믿었고 그 뒤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칼자루를 쥔 다음에는 문제될 것이 없었다. 군대 시절에 열심히 식당을 운영하는데 매력을 느끼기는 했지만 제대 후에도 계속 식당을 해야지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군대를 제대하고 논현동에 인테리어 사무실을 차렸다. 그런데 우연히 들른 부동산에서 내뱉은 말실수 하나가 나를 밥장사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 사장님, 어디 식당 할 만한 자리 없어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간부 식당을 관리했는데요. 라며 한마디를 던진 것이 화근이었다. 부동산 사장님은 마침 좋은 자리가 하나 났다며 당장 내 손을 끌고 대구 쌈밥 서울 분점이라는 식당으로 갔다. 규모가 큰 편이었는데 장사도 신통치 않고 주인에게 사정이 생겨서 식당을 처분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93년 초 당시 그 집은 보증금과 권리금을 합해 9천만 원이었다. 금액도 금액이었지만 농담 삼아 던진 말이었기에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요량으로 죄송하지만 사실 제가 지금 50만 원밖에 없어서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다음날 새벽에 부동산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 가격에 넘기겠다는 말이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신의 장난처럼 밥장사의 길로 접어들었다. 식당을 인수하자 이름을 원조 쌈밥집으로 바꾸었다. 쌈장을 시작으로 음식을 하나씩 업그레이드 하다가 연구 끝에 대패 삼겹살까지 개발해 히트를 쳤다. 그 당시만 해도 식당을 한다고 하면 알게 모르게 천대를 받고 만만하게 보이던 시절이었다. 27, 8살에 식당을 시작했으나 젊은 나이에 돈은 벌었지만 사회에서 인정할 만한 번듯한 일이 아니라는 자격지심에 점점 자존심이 상했다. 그 시절 나는 아침마다 간이며 쓸개를 꺼내 장롱 속에 넣어두고 식당에 나갔다.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는 그날 번 돈을 세며 억지로 웃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몸뿐 아니라 정신까지도 피폐해졌다. 그때까지 나는 단 한 번도 실패나 좌절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고생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기에 뭐든지 하면 잘 된다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다 보니 식당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고민하지 않았다. 그저 젊은 날 지나치는 일일 뿐 내가 앞으로도 하려는 일은 절대 아니라고 가볍게 생각했다. 결국 그런 생각 때문에 다른 길로 쉽게 빠져들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미국에서 왔다는 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장사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게 자금력이 좀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백 사장은 이런 데서 썩기 아까운데 말이야. 당신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할 타입이야. 그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내심 속으로 때가 왔다며 쾌재를 불렀다. 엘은 자기가 소개해주는 곳과 독점 계약을 맺어 건축 자재를 수입해보라고 조언했다. 그래서 커다란 사무실을 얻어 근사하게 인테리어도 했다. 새로이 사무실 직원도 뽑고 이제 뭔가 사업다운 사업을 하는 것 같았다.
새 일을 하면서 내 원래 자리를 찾은 듯하여 신이 났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럴 때 과감하게 발을 뺐어야 했는데 나도 오기가 생겼다. 주로 목조 주택과 관련된 자재를 수입했는데 운이 좋았는지 내가 한 발을 더 들여놓는 순간 슬슬 우리나라에도 목조 주택 붐이 일기 시작했다. 이것 봐, 그만두지 않길 잘했지. 나는 역시 뭐든 하면 잘 돼. 내 자만심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더욱 치솟았다. 이렇게 사업이 잘 되자 식당은 등한시하게 되었고 쌈밥집은 적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나는 적자가 나든 말든 나 몰라라 하며 식당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IMF가 왔다. IMF가 터져 환율이 올라가면서 자재값이 엄청나게 올랐다. 타격이 어마어마했다. 게다가 이미 지어주기로 계약한 집만 수십 채였다. 상황이 이러니 아예 부도를 내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민이 되었다. 며칠 동안 잠도 못 자면서 고민한 끝에 나는 정도로 가기로 결심했다. 계약한 집을 다 지어주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때부터 남의 집을 내 돈 들여가며 짓기 시작했다. 빚을 내고 또 빚에 빚을 내면서 한 채 한 채 지었다.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빚 때문에 몸고생은 물론 마음고생도 너무나 심했지만 결국엔 마지막 집까지 다 지었다. 집을 짓고 나서 손을 터니 어마어마한 빚만 남았다. 빚 17억 원만 남기고 예전의 자리인 쌈밥집으로 돌아와 보니 쌈밥집은 어느새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적자를 보는 식당이 되어 있었다. 그동안 나는 특별한 인간이라는 최면에 걸려 살아왔는데 그 최면이 한순간에 풀리면서 역시 나도 별 수 없는 평범한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너무나 막막했다. 그러나 돌을 닦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품었던 모든 욕심을 버리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보자고 결심했다. 죽은 가게를 살리는 일은 맨 땅에 헤딩하기보다 어려운 일이었고 설상가상으로 IMF 때문에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었다. 게다가 계절은 겨울이라 여름 음식으로 인식되던 쌈밥은 장사가 더욱 안 되었다. 나는 과감하게 직원들을 정리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백종원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고 지금 우리가 아는 백종원이 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무조건 성공하는 작은 식당. 인생에 누구나 한 번쯤 큰 시련을 겪습니다. 시련을 겪고 꺾이는 사람과 시련을 딛고 올라선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백종원은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장교로 군대를 제대했으며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는 소위 잘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젊은 나이에 17억이라는 큰 빚을 지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백종원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나라면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저자 백종원은 이름 자체만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은 분이죠. 충청도 사투리가 살짝 느껴지는 구수한 말투와 푸근한 이미지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호감형 캐릭터입니다. 백종원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많습니다. 골목식당,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요즘에는 예산시장 축제, 홍성시장 바비큐 축제, 장사천재, 유튜브 등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어 보일 정도로 많은 곳에 등장하고 있네요. 웬만한 기업체보다 규모가 클 것 같지만 언제나 소탈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요. 항상 친근한 이미지로 먹방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의 삶은 순간순간 치열했음을 이 책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깊이 있게 이해한다면 작은 식당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책은 작은 식당 성공 창업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작은 가게나 브랜딩에 관한 이야기도 됩니다. 어떤 사업이나 시작은 다 비슷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백종원이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 사업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인간 백종원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소중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